134회 2교시 건설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를 보면 문제 4번이 조금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문제 1번 콘크리트 균열 원인 대책 보수보강 치표충조 안강부탄이죠. 균열은 크게 미경 소자건탄이에요. 그런데 이 균열이 왜 날까요? 균열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기상적인 거,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인 거, 뭐 진동 충격, 과하중 이런 걸로 납니다. 그래서 균열은 분류를 해보면 구조적, 비구조적이 있어요. 구조적은 뭐 설계 오류, 외부 하중, 철근량, 시공해라. 비구조적은 우리가 뭡니까? 경화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미경소자건탄이에요. 미경소자건탄. 미경화 콘크리트에서 경화 콘크리트로 단단해지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소성수축균열, 자기균열, 건조수축균열, 수축탄산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해보면 소침건원인데요. 소성수축, 소성치마, 건조수축, 온도균열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노후화의 종류를 보면 균층, 박박, 백손이에요. 균층, 균열, 박리, 박락, 그 다음 백태, 손상, 누수 이런 건데요. 그 중에 균열은 위치, 방향, 길이, 폭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또 녹, 백태. 그러면서 미세균열은 0.1mm 미만이에요. 중간은 0.1에서 0.7, 대형은 0.7mm 이상입니다. 이런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주는 해서 노후화 똑같아요. 노후화, 열화를 주는 그런 원인은 기본 원인은 설계, 재료, 시공. 뭐 설계에서는 뭐 디자인이 과감해서 철근량이 감소되고 단면도 줄어들고요. 그다음 재료는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 더 단단, 불자연스러운. 그 다음에 기상작용으로는 얼었다, 말랐다. 그죠? 동결융해. 그 다음에 건조수축. 수분 증발하면 블리딩 속도가 빨라요. 그죠? 블리딩 속도가.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급격한 온도. 또 메스 콘크리트 같은 거 타설할 때. 또 물리적 화학작용은 염해. 이제 강물에 강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염화물 규정치 이상, 비상콘잔 이런 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팍팍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중성화, 공기중의 탄산가스와 물. 그죠? 그럼 부식팽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성 물질로 골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모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골재를 파쇄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화학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발생되는 거예요. 염중알. 그 다음에 진축막 파전, 진동 충격, 마모, 파손. 그 다음에 전류로 부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수보강은 치표충전 안강포탄이에요. 보수보강은 치환, 표면 처리, 충진, 주입. 보강 방법은 안강포탄이에요. 안강포탄.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안강포탄, 치환, 치표충조 좀 바뀌었네요. 그 다음 표면 처리, 충진공법, 주입공법. 주입공법은 주사기예요. 주사기로 고무 달아가지고 틈새로 주사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양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스피중 정고적 프리파이프 가다. 수분 양생 스프링클러를 하잖아요. 거적으로 하고 피막은 피막제를 도포합니다. 고온은 양생실에서 고압으로 합니다. 온도 8.2kg 중퍼 제곱센티미터. 증기압 177도. 오토클레브 양생 등. 그 다음에 전열 양생. 그 다음에 고주파 양생. 메스 콘크리트에서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이 있어요. 프리쿨링은 미리 골재
모래 이런 것을 거푸집 이런 데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시원한 공기 등으로, 물 등으로. 그 다음 파이프를 넣는 거예요. 구조물 안에다 파이프를 한 1.2에서 1.5m로 넣고 이 안에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온 양생. 그죠? 온도 제어 양생. 양생시 주의사항은 7일 이상 수변을 시키고요. 조광 포틀랜드는 5일 이상 직사광선 피하고요. 보행하면 안 돼요. 글로 진동 충격조도 안 되고 온도 습도 맞춰주고요. 건조를 방지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 종류, 절차. 저번에도 이게 나왔어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 및 종류는 최초 평가는 사업장 실작공 1개월 내 착수를 하고요. 상시 평가 1주 1단위로 합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정기 평가, 수시 평가를 해요. 방법은 사전 준비를 하고 위해 위험 요인 파악을 해서 노사합동 또는 TBM 시간에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요약을 하면은 누가 사업주 책임하는 거예요. 모든 전체 직원, 전체 근로자가 참가를 해야 돼요. 그다음 관리 감독자, 현장 근로자 당연하죠. 그다음에 언제?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최초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에서 무엇을? 설비, 화학설비, 기계기구 등 사람한테 사망이라든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빠짐없이 하고요. 어떻게? 빈도강도법,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약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통해서 합니다. 왜 합니까? 이거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심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3번 저번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발주자예요. 발주자 요거예요. 여기는 발주자, 설계자, 수급자. 저번 문제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방 조치를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이것을 계획, 설계, 시공 단계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계획 시 기본 안전 보건 대장. 그죠? 이건 계획 시. 그다음에 이거는 계약 시. 공사 계약 체결 시. 이건 설계 시잖아요. 이건 설계 시. 그다음에 설계 시. 그다음에 이건 시공 시예요. 수급이니까 이건 시공 시. 산재 예방 조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보건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될 그런 내용들을 단계별 기본 안전보건 설계 시, 공사 시에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교량의 내진 성능 평가 시 내진 등급 구분하고 내진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진 등급은 특 1, 2예요. 내진 등급은. 그래서 1등급은 국방 방재상 매우 필요한 거. 지진 피해 시에 붕괴가 된다든가 이런 영향으로 위험에 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등급은 고속도로 전용 자동차 도로 특별시 이런. 그 다음에 지방도에선 시도 군도 방재상 필요한. 그 다음에 일일 계획 교통량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어떤 교량 등을 1등급이라고 합니다. 2등급은 내진 1등급에 속하지 않는 교량이에요. 그래서 평가 절차는 자료 조사하고 성능 예비 평가를 합니다. 성능 상세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 이런 걸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도, 구조물의 어떤 취약도,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는 교각의 단면 같은 경우 모멘트, 곡률 해석, 비선형 재료 모델, 지진 해석은 어떤 모델링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평가 지진 하중이라든가 내진 성능 평가, 이건 교각이라든가 교각의 파괴 모드, 교각의 힘 성능 곡선, 교각의 내진 성능 평가에 따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재조사 순서 4단계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재조사 방법 5단계. 요게 5단계죠. 5단계. 요게 4단계입니다. 그죠? 재조사 4단계 보면 사문분대예요. 사실 발견, 문제점 발견, 근본 문제점 결정, 그다음 대책 수립.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약자를 안 해놓으면 어려워요. 그죠? 그다음 재조사 방법 5단계예요. 현사 목간피, 현사 목간피, 현장 보존, 그다음에 사실 수집, 목격자, 감독자, 그다음 이건 각각입니다. 목격자에 대해서, 감독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사고 상황 시 직전 상황 청취하고 판단은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은 금물이고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발생 시 조치는 플로우 차트는 상긴 재원 대대 실패 산재 발생 시 긴급 처리를 하고 재조사를 하고 원인 강구,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대책 실시 계획, 그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재조사 시 유의사항은 사실 수집,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이인을 둡니다. 현장 보존하고요. 목격자 증언의 추측을 하면 안 돼요. 그랬을 걸 막 이렇게요.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요. 인적 물적,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여러분 불행상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불완전한, 저는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그다음 사진 도면들. 어쨌든 책임을 추궁하면 안 돼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피해자 구급을 하고 2차 재예방 보호구 착용을 합니다. 2차 재예방을 위해서 보호구 착용. 예를 들어 뭐 맨홀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밀실 공간. 갑자기 살려야겠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같이. 문제 6번. 중대재해처벌 관해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4가지 의무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대표해서 총괄하는 경영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시정명령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시정을 하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를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자, 이게 4가지고요. 어쨌든 중처법은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재해 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급성 중독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이 중대 산업재고요. 중대 시민재해는 제3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 건설 현장에 뭐 벽이 넘어가서 건물이 넘어가서 지나가던 사람, 지나가는 자동차 있는 사람 다친 거예요.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요. 처벌 규정은 경영자 등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또 같은 사고, 깐데 똑까, 옛날에 깐데 똑까, 그죠? 같은 사고 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같은 사고로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도 경영 책임자 등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법은 강력해야 되지만 만들어 놓은 법을 피해가거나, 그죠? 또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그래서 법은 좀 더 강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4회 2교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